야구의 참견 시즌2 선발 투수 메이커 픽미업 당신의 투수를 뽑아주세요가 이번 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픽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 당신의 선발 투수는 과연 누가 될지. 아세요? 감독님? 예. 몰라. 아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그 선발 투수를 만약 나만의 선발 투수를 내가 만약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꾸민다면은 과연 나는 어떤 투수를 선택을 하고 이 투수에게 어떤 능력치를 부여하고 마치 게임에서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마련을 했는데 저희도 이 과정들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아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분에게도 아마 굉장히 재밌는 어떤 경험이 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한번 나만의 투수에게는 이런 공을 주겠다, 이런 승부를 이렇게 해보겠다 한번 같이 한번 설계를 해보고 같이 한번 디자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상의 3명의 투수를 저희가 미리 좀 설정을 했습니다. 특정 투수를 형상화한 것은 아니고 평균적인 투수를 저희가 좀 추려냈는데 3명의 유형의 투수를 여러분께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3분은 한 투수를 일단은 먼저 선택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투수의 유형을 3분께서는 골라주십시오. 자, 화면에 나가는 A투수, B투수, C투수 3명의 투수가 있습니다. A투수는 우완 정통파 투수입니다. 포심의 구속이 150km, 시속 150km 초반, 그리고 제구력과 관련된 9이닝당 볼넷은 한 5개 정도가 나오는 투수입니다. B투수는 좌완 투수입니다. 평균 구속이 시속 140km 중반을 찍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한 145 정도 평균 찍는 포심의 구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이닝당 볼넷 제구력과 관련돼서는 9이닝당 볼넷 한 3개 정도 나오는 투수입니다. C투수는 우완 사이드암 투수입니다. 포심 평균 구속이 시속 140km 초반이 나오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9이닝당 볼넷은 1.5개 정도의 투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명의 투수를 일단 먼저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3분께서는 이 3명의 투수 중에 어떤 투수를 선택을 할지. 저는 B투수. B투수? 자완투수. 네, 좌투수. 본인도 좌투수였으니까. 본인이 알겠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B투수. 140 중반이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해보고 싶은 투수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한번 올릴 자신 있으세요? 이 정도 올렸으면 제가 없었죠. 지금 여기 아직까지 야구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150승 이상 했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B투수. 유희관 위원은 B투수. 예. 좌완 정통파에 140대 중반을 던지는 제구력은 한 9이닝당 볼넷은 3개 정도. 네. 그럼 영희영 위원은 어떤? 저는 무조건 강속구입니다. 무조건 강속구. 저는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 할 때도 무조건 강속구고 저는 뭐 대부분 팬분들이 뭐 전략적이고 뭐 이걸 원하지만 저는 타격도 되게 공격적인 야구를 좋아하고 투수도 공격적인 투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완 정통파 150km 던지.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그러면 어떤 투수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저는 남아서 한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제가 썸마린이나 사이담을 좋아해요. 같은 투수 하셔도 정우영 상관없어요. 선수 좋아하잖아요. 저는 예, C 투수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동네 야구 할 때 노상수 선수라고 노상수. 있어요. 예. 밑으로 유희관 선수 태어나기 전에 노상수 투수가 저는 있었어요. 알죠. 네네. 썸마린이 있었고 그리고 삼성의 진동환 투수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뭐 임창용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이런 그다음에 박정현이라고 박정현. 또 네. 이 썸마린이 있어요. 밑으로 제가 던지는 다 투수, 아는 옆으로 것까지 던지는 맞아요. 투수. 맞아요. 제가 마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선수를 좋아해서 저는 사이드암 투수를 택하겠습니다. 사이담 투수를 선택을 했다. 자, 유희관 위원이 B투수 좌투수, 네. 염경애 위원이 A투수 우완 정통파에 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그리고 C투수는 김도환 기자가 우완 사이드암. 네. 140대 초반 공은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제구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볼넷이 15개면은 이거는 지금 구인더 볼넷이 1.5개. 루친스키하고 폰트 사이의 제구력에 옆으로 던지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 투수 저는 외인 원투펀치 말고 일선발로 저는 이 C 투수를 기용하겠습니다. 140대 초반에 빠르진 않지만 제구력이 9이닝당 볼넷이 1.5개면은 굉장히 좋은 투수다. 이 9이닝당 볼넷 1.5개면 WHIP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되는 굉장히 제구력이 좋은 선수라고 봐야 되겠고. 아니 근데 염 의원님은 빠른 공이긴 한데 9이닝당 볼넷 5개면은 제구력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50 이상을 선호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150을 던지는 선수가 비록 볼넷을 5개를 주고 있지만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리그에서는
확실한 에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올 시즌을 놓고 보면 폰트 선수, SSG 폰트 선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8승 5패, 예, ERA가 3.46.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똑같이 147이닝을 던지고 있지만 13승 5패. 그다음에 평균 자책점이 2.33. 거기에 타성 1위, WHIP 1위, 이닝 2위, 탈삼진 3위. 제구까지 네. 잡혔죠, 확실히. 모든 게 잡히면서 어떤 리그의 정상급의 투수가 될 수 있다. 각 그 팀의 에이스가 아닌 리그의 손가락 3개 안에 들어가는 피차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연경희 위원의 얘기의 전제 조건은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남길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교육 뭐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볼넷을 5개를 어떻게 주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5개지만은 본인의 5개가 아니라 5개를 주지만은 이 5개 준 볼넷을 막을 수 있는 구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6이닝 30점 어떤 퀄리티 스타트를 1년을 돌게 되면은 선발이 한 30번 정도 나가니까 50% 정도는 충분히 볼넷을 5개 줘도 가능하다. 50% 정도는 그래요? 어떤 피칭 디자인을 가져가고 어떤 포수가 앉아 있고 어떤 배터리 코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 5이닝에 5개요? 감독님 이건데? 야, 과연 감독님이 우리 연경희 위원처럼 그렇게 인내심이 충분할지.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유희관 위원이 선택한 좌완 투수인데 150대 중반 던지고 9이닝다 볼넷 3개면 사실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이 정도면. 네. 140 중반을 던지고 일단은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파이어볼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감독님과 한 팀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강속구 투수로 선회했는데 저는 시합을 한 게임을 못 뛸 뻔했는데 여기서 감독님이 아니요. 같았으면 선발에는 분명히 다양성이 있어요. 있습니까? 1선발부터 5선발까지의 어떤 다양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유희관 같은 투수가 꼭 필요하죠. 아, 그럼요. 일단 저는 이제 자완 정통파 140 중반이면 일단 희소성이 있잖아요. 자완 그럼요. 투수라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B 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9이닝이나 볼넷도 볼넷도 3개면은 3개죠. 네. WHIP로 따지면 1.2나 1.3이면 사실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사실 구잉남 몰래 3개지만 뭐 재구가 잡힌다면 또 맞아요. 2개, 1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B 알겠습니다. 투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A 투수, B 투수, C 투수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유희관 해설위원은 B 투수 좌완정통파 140대 중반의 투수, 염경엽 해설위원 A 투수 우완정통파인데 150km 던질 수 있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다만 제구가 약간은 떨어지는 투수. 김 기자는 C 투수인데 우완 사이드암 140대 초반에 제구력이 아주 뭐 출중한 투수. 자,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세 분께서 모두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정했으니까 이제 이 투수들에게 무기를 주어줘야죠. 구종을 줘야겠죠. 자, 이제 4개 구종을 일단은 기본으로 선택을 하고 뭐 그 이상도 상관은 없고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 4개의 구종을 이 다른 유형의 투수들에게 어떻게 설정을 할지를 지금부터 다음 단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제일 궁금한 게 연경희 의원이 150km 던지는데 제구가 안 되는 투수에게 참 과연 어떤 구종을 심어줄지 어떤 구종 4개 구종 어떤 구종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는 포심, 포심, 투심, 커브, 포크. 포심, 투심, 커브, 포크. 네. 페이스볼 계열 2개에다가 포크볼과 커브는 모두 종으로 떨어지는 네. 계열의 공을 선택을 네. 하셨네요. 혹시 그 좌우 스플릿 나눠서도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타자에게는 포심 40%, 투심 20%, 20%. 그다음에 커브 25%, 포크볼 15%. 뭐 좌타자에게는 투심 40%, 투심 40. 투심을 먼저 좌타자에게는 투심을 다 비율을 퍼센트 높이는군요. 높였으니까 포심 20%, 커브 15%, 포크 25%. 포크 25%. 네, 그러니까 우타자에게는 포심은 바깥쪽으로, 아하. 투심은 몸쪽으로. 그다음에 커브와 포크볼은 가운데 중심으로 좀 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타자가 나왔을 때는 포심 바깥쪽이 40%고 투심 몸쪽
그다음에 커브 몸쪽에 붙여서 15%를 던져서 파울을 유도하고 어쨌든 제구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방 했다만 얕게만 던지면은 낮게 갈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 중심이에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제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인정을 하셨네요. 제가 안 됐다고. 아, 불안해하시는데요 지금? 그다음에 그중에- 포크가 네. 25%. 알겠습니다. 예. 결정구로는 좌타자, 우타자 모두 저는 포크볼을 사용할 거예요. 포크볼을 사용한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유희관 해설위원은 좌투수를 선택을 하죠. 저 좌투수에게 네. 어떤 구종 4개를 심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포심. 포심.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포크볼. 역시 포크볼. 네. 세 번째가 커브. 커브. 네 번째가 슬라이더를 가져갔고요. 포심. 유희관 의원은 체인지업 아니었어요? 네. 아니 체인지업 아니고? 저는 체인지업이지만 이 140 중반의 선수에게는 더 어울릴 만한 걸 던졌죠. 포크볼. 예, 이 포크볼 같은 경우는 결정부로 저는 포크볼을 결정. 좌우 타자에게 저는 비율을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비율도 네. 선택을 하는데 비율은 염기현과 다르게는 좌우 타자에게는 큰 구분 없이 똑같이 던질 수 예, 있다. 좌우 타자에게 포심 50%, 포크볼 20%, 커브 15%, 슬라이더 15%에서 저는 좌우를 똑같이 가져갔고요. 이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던질 수 있는 구종들로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공감해요. 그래요? 왜? 제구력이 있으니까. 제구가 되니까. 제구가 되기 때문에 좌우 타자 구분 없이 똑같은 비율로 던져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죠. A 투수보다 낫죠. 9이닝당 볼넷 3개니까. 9이닝당 볼넷 5개잖아요. 불안해요. 조마조마합니다. 장점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김도한 기자는 140대 초반이지만 제구력이 아주 좋은 사이드암 투수입니다. 어떤 구종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 벌써부터 일단 얘기부터 뭐 제가 까놓고 그러면은 얘기를 제가- 시작하는데 불안한데 제가 약간. 앞 글자만 따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포 너자였어요. 투퍼 넣자? 투심, 너가 오케이. 뭐예요? 포심. 너클볼, 자이로볼이었어요. 아니 140대 초반에 사이드암 투수가 이게 넣고 정확하게 자이를 하세요. 어떻게 저는- 던져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종 개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전 김도한 기자의 상상력이 한계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개 온 것 같은데 예. 벌써. 아니 근데 저 너클볼하고 자이로볼을 사실은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다가 아까 감독님이 사이드암이 너클볼 던지기 힘드시다고 하셔서 너클볼은 그러니까 손목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이렇게 던져야 스트라이크 방향으로 던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손목에 힘이 없잖아요. 모든 힘이 손가락 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홈플레이트에 던지기 자체가 힘들어요. 이 손 밀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이 가는 힘이 있는데 이 자체에서는 손목이 누워 있기 때문에 힘을 완전히 주기 어렵다. 손목이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의 손가락의 힘으로 던져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 너클볼은 사이드암 투수만 던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우한 정도파도 힘든 공이에요. 아니, 만화책을 많이 보셨네 김도한 기자. 그래서 일단 투포 너자 중에 너가 날라갔고요. 그럼 그다음에- 빼는 거예요 다시 또? 네. 그러면 너클볼을 너가 빼겠다. 날라갔고 빼야죠. 그다음에 당연히 안 돼요. 자이로 자도 날라갔습니다. 자는 진짜? 먼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거 하면 마구 던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자이로볼은 또 김영민 작가가 이 마스 작가하고 다르비슈가 이 슬라이더 스핀을 잘못 먹였다고 또 인터뷰한 게 있대요. 그래서 자이로볼의 지금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투포 너자 중에 너와 자가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야참에서 김도한 기자도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지금. 저분도 날려야죠 지금. 이거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그런데요, 이 네. 유희관 의원, 그 실밥이 몇 개인지 아시죠? 108개. 108개.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108개. 그래서 인간의 손이 핀셋처럼 작잖아요. 그러면 108가지의 구종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구종 하나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한번 개발해 보려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지금 구종 개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본인이 개발을 한다고? 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포 너자 중에 너자가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투포 포로 저는 바꿨습니다. 포크볼. 네. 포크볼. 포크볼이 1910년에 나와서 지금 탄생 112주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래되셨네. 네, 이 포크볼 나온 지가 112주년 됐어요. 그 기념으로? 그 기념으로 그래서 지금 여쭈는 또 거야? 했고 저는 정우영 선수와 예전에 사실 이제 뭐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박현준이라는 선수가 사이드암 포크로 유명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투심
포심, 포크 이 세 개의 세 구종으로 가지로 그거 인정해 줍니다. 투포포. 투포포. 왜 너클볼 자유로볼 괜찮았는데. 너클볼 자이로볼을 갑자기 얘기가 좀 그래서 최강야구에서 혹시 자이로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일단은 유희관한테 140을 넘기고 얘기를 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야참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하고 가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 다양한 구종도 나왔었고 뭐 아주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흥미로운 거는 체인지업을 지금 아무도 설정을 안 했어요. 저는 그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50km 던진 우투수한테 체인지업을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포크볼이 아닌 체인지업 아닌 포크볼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은 구종 가치에서 어떤 스피드의 차이, 속도의 차이가 많은 거고 무브먼트는 약한 편이거든요. 체인지업이.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업 실투가 나왔을 때는 장타로 허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포크볼이라는 구종은 어떤 오프 스피드 계열의 피칭이지만 각이 있다는 거. 상하의 무브먼트가 각이 아주 예리하게 떨어지는 각을 갖고 있고 또 스피드 차이도 두 개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체인지업보다는 스윙 비율이 포크볼이 훨씬 높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포크볼과 커브도 역시 두 개 다 모두 각 있게 떨어지는 구종들인데 떨어지는 구종 두 개를 같이 배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구력이 없는 투수잖아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투수는 현재의 제구력이었기 때문에 볼은 빠른데. 네, 볼은 빠른데 근데 슬라이더를 던지게 되면은 홈런 다음에 가장 많이 홈런을 맞는 변화구가 슬라이더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몸쪽에서 가운데로 틀렸을 때는 홈런은 많고 장타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제구력이 없는 투수이기 때문에. 특히 제구력이 없는 투수이기 때문에 저는 슬라이더를 뺀 거죠. 슬라이더를 빼고 차라리 커브가 낫다. 추후에 좀 더 발전을 했을 때는 커브 포크볼에 슬라이더를 추가하게 되면은 근데 그 다음에는 더 한 단계 또 발전하는 투수가 될 수 있는 올라설 거니까 수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저는 슬라이더라고 생각해요. 현재 단계에서는 포심, 투심, 포크볼과 커브도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유희관 위원께는 슬라이더 그 좌투수가 특히 좌타자 상대에서 슬라이더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좌우 타자 비율을 같이 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슬라이더는 아까 영경혁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다시피 이게 걸리는 게 많아요. 직구를 노리고 있다가도 직구가 나가더라도 슬라이더는 이 배트의 이 중심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결정으로 슬라이더를 가져가지는 않고요. 저도 결정은 이 포크볼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심이 빠른 투수기 때문에 이 포심을 노리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 포크볼이랑 피칭 터널링이 똑같거든요. 직구처럼 포심처럼 오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크볼은 스윙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슬라이더를 결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슬라이더는 이제 카운트 잡을 때나 카운트가 불리해 있을 때 스트라이크를 잡는 용도로 저는 슬라이더를 가져갔고 결국 결정구는 이 포크볼로 승부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좌완 투수는 포크볼과 커브를 좀 같이 넣었는데 아까 그 영경혁 위원께서는 제구력이 좀 떨어지는 투수니까 두 개를 같이 넣어서 헛스윙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 투수는 제구력이 꽤 괜찮은 투수인데 포크랑 커브를 같이 넣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궤적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포크는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계열이고 슬라이더는 좌우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타자들 시선을 흐트릴 때는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거나 좌우로 떨어지는 변화가 하나 있으면은 더 상대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인지업은 어떠세요? 체인지업은 좀 구속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투수에게는 체인지업이 유용할 수 있지만 이 구속이 빠른 투수기 때문에 포크볼이 더 저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인지업보다는 구속이 어느 정도 140대 중반의 좌완 투수면 사실 구속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50 던지는 피차가 체인지업으로 효과 본 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잘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150 던진 투수가 어떤 체인지업보다는 포크볼을 많이 구사를 하지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포크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체인지업에서 포크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지금 사항들이고. 그래요? 근데 빠른 공 던지는 투수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구속을 줄이는 체인지업이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또 빠른 구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인지업이 143, 4 이렇게 나와요. 체인지업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체인지업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쭉 밀려 들어와 버리면 장타를 허용할 수 있는 슬라이더하고 똑같이 어떤 실투가 됐을 때 홈런이나 장타를 허용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되죠. 왜? 포인트가 앞에서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뭐 150이랑 140 후반을 던지는 투수면
이 포심에 제구만 된다 그러면 포심으로만 가도 상관없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두 분 모두 포심의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유희관 의원은 그 50%면은 포심 비율이 굉장히 사실 높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좌완의 제구력이 되는 피처한테는 슬라이더가 꼭 필요하죠. 우타자한테 몸쪽에 가깝게 붙여서 슬라이더를 던지게 되면은 스트라이크를 안 던져도 파울이 되면서 쉽게 안에도 맞으니까.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어. 제구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 세 개잖아요. 그린이나 볼넷이. 예. 예. 유희관 의원이 직구 슬라이더 커브 투심 던졌죠? 네, 그렇죠. 예, 체인지업 던졌죠. 체인지업까지. 네, 체인지업까지. 네. 네, 잼주도 있었고. 네. 저는 사실은 이 구종 선택을 과연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의외로 체인지업이 빠지고 포크볼을 많이 선택한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스윙 비율이 높은 어떤 구종을 찾다 보면은 결국 포크볼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게 네. 됩니다. 부상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포크볼 던져서 부상이 많이 온다라면 1번 투수를 다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은 결국 메카닉이다. 메카닉이다. 메카닉만 구종은 완벽하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유형을 선택을 해주셨고 또 그리고 구종 선택 그리고 좌우에 따라서 어떻게 승부할 것인가까지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그 투수를 상대로 그 투수를 바탕으로 실전에 한번 저희가 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투수들이 과연 어떻게 승부를 할지 한번 세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희관 위원 먼저 할까요? 네네. 좌투수 먼저 들어가죠. 경기는 한국 시리즈 1차전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거의 완투까지 왔어요 지금. 9회 말인데 점수 차는 1대 0으로 투수가 역시 뭐 9회 말 던지고 앞서고 있다고 봐야겠죠. 한 점 차 상황입니다. 근데 선두 타자가 저 타자는 박용택. 바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 그 한국 시리즈 완투승 완봉승도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요. 바꿔야 되나요? 일단은 뭐 왕범보다는 팀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진해서 내려오나요? 일단 이 한국 시리즈 1차전이잖아요. 안 바꾼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안 바꾸나. 자진 강타는 없기. 자진 간판은 없는 걸로 하고 승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굉장히 현역 때 약해가지고 박용택 의원한테 4할 1푼 2리예요. 통산 타율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박용택을 과연 걸릴 거냐? 일루 일로 채우고 병살해도 되잖아요. 아니 저였으면 뭐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완봉보다는 팀의 승리가 중요하고요. 한국 시리즈 1차전이잖아요. 이 알겠습니다. 단기전에서는 1차전의 승리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의 비투수 애제자에게는 이 초구 스트라이크를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일단은 했거든요. 여기는 삼진 잡을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아웃 카운트를 잡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어렵게 승부를 해서 일루라도 내보내는 게 어떤 승부가 오히려 이 중요할까요? 상황에서는 저는 카운트 싸움을 좀 유리하게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운트 싸움을 일단 유리하게 가져가야 이 선두 타자를 잡고 안 잡고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라든지 바뀔 거라고 저는 완전 생각을 하거든요. 달라지죠, 완전. 이닝에 선두 타자를 잡는다면 그 이닝의 절반은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초구부터 그냥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치든 못 치든 그 타자가 못 치는 코스로 계속 승부를 해서 어렵게 가다가 내보내기보다는 차라리 초구부터 안타를 맞더라도 초구부터 승부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가져갑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타자와 승부를 할 때 이 타자와 어떤 설계를 가져가고 마지막 결정구로는 뭐를 잡겠다라고 설계를 했을 때 그거의 역순으로 뭐 피칭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유희관 의원은 초구부터 어쨌든 스트라이크 잡고 들어가야 된다. 사실 피칭 디자인을 짜지만 그런 상황에 제가 마운드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삼진 아웃 잡을 때까지 피칭 디자인은 못 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짜기 어렵다. 이 지금 이 공 하나하나에 온 힘을 신경 쓰고 던질 것 같아요. 초구를 뭘 던져서 어떻게 상대를 하고 승부를 할지 생각을 하지 이거 여기 초구에 이거 2구, 3구 이걸 던져서 아웃시켜야지 이런 생각까지 못 할 것 선두 같아요. 타자기 때문에 네. 선두 타자기 때문에 초구 스트라이크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쵸.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선두 스트라이크를 타자기 때문에. 잡고 시작하는 게 또 어떤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톱 타자가 초구를 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출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루가 일단은 네. 아무리 그래서 타자가 포구를 하면 박용택이라도 무조건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정말 초구를 좋아하는 타자 아니고서는 초구를 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투수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초구 스트라이크를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 그렇죠. 싸움이니까. 어떤 구종을 선택을 해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으시겠습니까? 일단 그 전타석을 좀 볼 것 같아요. 전타석에 초구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좀 볼 것 같고 이 타자가 포심에 강한지 변화구에 강한지 그걸 또 상대해서 또 포심을 던질 그 카운트 싸움을 할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상황이 되면 마운드에서는 이 투수는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구 스트라이크 잡아야 되는 공은 오늘 내가 가장 좋은 저 거고. 그날 가장 좋았던 공 그리고 이 타자를 상대로 가장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구종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좋았던 볼도 중요하지만 오늘 가장 스트라이크가 잘 들어간 오늘 그 스트라이크를 점도 잘 중요하다. 들어간 볼을 던져야죠. 그래서 승부를 했더니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일단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출루시키지 않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박용택 의원이 보고 계신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지.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50km 던지는 우완정통파 투수. 아까 4개 구종을 심어주셨죠. 그리고 그렇죠. 또 좌우 타자에 따라서 네. 설계도 해주셨는데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이고 1대0 리드 상황입니다. 근데 주자 상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9회 말이고 1사 원아웃 주자 3루인데 야 타자가 3할 타자 장성호가 5개 들어섭니다. 갑갑하네요. 어떻게 승부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은 다음 타자가 누군가를 봐야 되겠죠. 일단 봐야 된다. 채울 수도 있다. 채울 수도 있다. 보낼 수도 있으니까 보내고 더블 플레이를 어떤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고 우리가 1점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뷰를 해서 어떤 병사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 타자가 근데 이종범이다. 굳이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바로 볼 배합이 있어서 역산형이라는 거죠. 역산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항은 무조건 역산형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진 아니면은 땅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웃 카운트를 잡아야 되고 주자 3루기 때문에 사실 그라운드볼 나왔을 때 주자가 내야를 들어올 수 전진 있는 상황이죠. 수비를 시킨 상황이고, 아하. 그러니까 삼진 아니면 땅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 볼 배합을 할 때 역산형을 쓰는 게 가장 맞는 볼 배합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승부구를 미리 정해놓고 정해서 들어간다. 초구 2구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고 제가 벤치에서 어떤 감독으로서 또 포수를 도와준다면은 초구 같은 경우는 어떤 몸 제구력이 없는 피자잖아요. 제구력이 지금 부인더블이 5개니까 약간 좀 약간 거친 편이죠. 타자는 1사 3루가 되면은 무조건 카운터를 안 몰리기 위해서 초구부터 공격적으로 치게 돼 있어요. 타자의 심리는. 왜? 주자가 3루에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욕심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카운트에 몰리게 되면은 가장 타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삼진을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구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타자가 예, 타자는 무조건 그냥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가 1사 3루에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자로 딱 그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그래서 어떤 볼 배합을 역산형으로 한다면은 승부구는 저는 포크볼로 미리 정해 놓을 거예요. 승부구는 포크볼로 거의 삼진 잡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게 삼진 맞아요. 잡는 볼 배합을 해야죠. 그러면서 어떤 야전 조롱을 활용하고 떨어지는 볼들을 활용해서 내야 땅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구는 저는 몸쪽이나 가운데 중심으로 떨어지는 커브. 초구부터 커브 던지고. 그렇죠. 150을 던지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에 어떤 피치 터널이 형성되는 볼을 던지면은 타자는 스윙이 나올 수 있고 파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타자는 초구부터 방망이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커브를 통해서 헛스윙을 유도를 한다. 네, 그러니까 어떤 포싱과 같은 피치 터널이 형성되는 볼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40대 어떤 커브, 136, 7km대의 커브를 던진 다음에 그게 얕게 갔을 때는 직구하고 똑같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기 때문에 타자의 어떤 스윙을 끌어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초구는 낮은 어떤 커브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2구는 또 몸쪽에 높은 하이패스 볼. 그래서 스윙이 나오면 좋고 그냥 볼을 가도 좋고 초구에 시선을 좀 흐려놓는 거고. 흐려놓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깥쪽 하이패스트 볼이나 낮은 투심. 높낮이를 주로 활용을 하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번째 구종은 다시
몸쪽에 얕은 커브. 그래서 투 스트라이크 원볼이나 투 스트라이크 투볼이 됐을 때는 여기서 이제 결정구를 사용하는 거죠. 가운데서 떨어지는 포크볼로 무조건 원바운드. 유도거나 아니면 그라운드 볼 유도. 맞춰서 땅볼이 나오게끔. 저는 볼배로 그렇게 갈 거. 내가 벤치에 있다면은 포수에게 그렇게 사인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포수가 저 너무 힘듭니다. 이상 벤치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사인을 줬을 때는 이렇게 사인을 내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포수의 도움 요청이 오기도 하나요? 하죠 시합 때. 그러니까 그렇게 사인을 정해놓죠. 하다가 힘들면은 요청을 해라. 사인 보내라. 도와줄게. 그 대신 투수가 싫다고 얘기했을 때는 사인을 바꿔줘라. 저희는 그렇게 이제 시합을 하면서 약속을 정해놓고 시합을 하죠. 일단 지금 설정해주신 그 어떤 피칭 디자인을 보니까 빠른 공은 하이 페이스볼로 타자의 눈을 좀 흐트러뜨리고 결정구는 마지막에 떨어지는 공으로 가장 중요한 헛스윙을 거는 유도하겠다. 일루를 보내도 되기 때문에 투수는 편하게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일루를 볼을 피하는 던져도 상황이기 되니까. 때문에. 일단 마운드에 올라가서 투수한테 얘기하겠죠. 그냥 볼 던져. 코너 보드라인 끝 보고 던져. 포볼 줘도 괜찮으니까 포볼을 주는데 타자가 쳐주면 감사한 장성우가 쳐주면 감사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승부를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서 투수한테 얘기해주고 내려오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승부차잖아요. 예. 올라가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그럼요. 전달하는 게 그럼요. 중요한 거니까. 아마 그 감독이나 투수 코치 올라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이 순간 두고. 이럴 때는 주로 감독이 올라가는 게 한국 시리즈 1차전. 1차전이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1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이 올라가서 포수한테도 야, 볼리업 싸움 어떻게 내줘? 네가 할 수 있겠어? 물어보고 투수한테도 여기서 승부할 수 있어? 어렵게 승부하고 싶은데 그냥 서서 보내는 게 나아? 아니면 어렵게 승부하면서 한번 승부를 해볼래? 투수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쵸. 그런 대화들이 충분히 올라가서 통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과연 장성호는 어떤 승부를 했을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엮였죠. 자, 마지막에 이제 C 투수 사이담 투수 제구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포심, 투심, 포크볼 던지는 투수인데 상황은 비슷합니다. 역시 한국 시리즈 1차전이고 1대0으로 리드하고 있고 9회 말 주자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원아웃 주자 1-3루 상황인데 야, 볼도 잘 보고 잘 참아내고 장타력까지 갖춘 김태균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승부하시겠습니까? 야, 저도 이거 있잖아요. 예. 한 사흘 밤낮을 제가 고민했어요. 아, 진짜 이거 가지고 살 밤새서 고민했다고요? 제가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게 그래요? 대학교 때 그 첫 미팅을 미대생하고 했는데 얘기가 안 됐어. 그래서 얘기가 좀 이상한 데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디자인이란 말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피칭 디자인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맨 끝에 포크를 그 장착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김태균 위원을 사실은 3구 삼진이 로망이지만 어렵잖아요. 이 그래서 상황에서 3구 삼진? 김태균 형 컨택 김태균은 좋은데. 김태균이 너무 좋아서 컨택이 그래서 좋은데. 제가 7구 삼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7구 삼진? 네, 디자인을 한번 시퀀스를 한번 쫙 한번 파울 해봤어요. 몇 개 나오고? 네.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승부를 거는 거는 초구거든요. 김태균 위원이 초구를 안 쳐요. 안 치는데 이때 또 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다르니까. 그래서 1-3루니까 저는 초구를 제가 3일 밤낮을 고민을 해서 할 일 없어요? 요즘 야채에 올인하시네. 저는 스트라이크 포크를 초구에 인생의 모든 걸 걸어서 제가 던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누가 쳐 다 이렇게 이 하면. 시투수. 저는 이제 처음에 원바운드 포크를 던질까 하다가 스트라이크 포크를 포크볼로 그러니까 헛스윙 유도가 아니라 스트라이크를 잡겠다. 스트라이크 포크를 던지죠. 김태균 위원이 아마 스트라이크 포크를 안 칠 가능성은 전 높다고 봐요. 네. 근데 김태균 위원은 1-3루기 때문에 존을 높게 보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1-3루 상황이면 사실은 투수의 지금 목적은 더블 플레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타자가 발이 김태균은 느리니까 병살 유도를 그렇죠. 하는 거지. 자기가 근데- 병사를 안 먹기 위해서 존을 분명히 높게 볼 거라고요. 그걸 머리에 두셔야 돼요. 최소한의 외야 플라이를 치려고 아니, 하겠는데요. 근데요. 제가 이 공격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김태균 위원이 컨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땅볼을 목표로 하면 저는 죽도밥도 안 될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삼진에 도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스트라이크 포크로 모든 걸 걸어서 초구를 일단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돼요. 포크로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김태균이 안 쳤다 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바운드 포크를 던집니다. 포크볼 하나 더 던진다. 네. 초크 스트라이크가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포심과 투심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일단 스트라이크 포크를 처음에 던지고 두 번째는 원바운드 포크 던지고요. 헛스윙 유도가 될 수도 무조건 있겠네요. 안 속아요. 김태균 의원은 타겟을 높게 그러니까 보고 어쨌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앤드원. 원앤드원이 될 가능성이 많죠. 원앤드원. 원앤드원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여기서 스트라이크 포크를 세 번째 던지면 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똑같은 구종을 번째도 세게 던지면 무조건 맞죠. 그래서 맞을 세 확률이 번째도 높지. 예. 원바운드 포크를 던지려고 디자인을 하고 있었어요. 제 디자인 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간다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원 스트라이크 투볼 원 스트라이크가 될 위험을 안고도 일단 포크를 세 개 던지겠습니다. 네, 얇게. 네. 근데 속을 수도 있어요. 왜? 포크를 두 번 던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또 설마 또 던질까? 올 거야. 노려야 돼 하고 스윙이 나올 수도 있지. 스트라이크 포크, 원바운드 포크 다음에요. 폭주로 점수 다 적겠는데 벌써. 원바운드. 진짜 포수가 그거예요? 아니 포수 제가 써도 아니 되죠? 점수 다 적겠어 이미. 포수를 그래서 정말 그 후르다 같은 포수를. 뭘 또 후르타가 갑자기. 갑자기 무슨 되고. 후르타가 왜 나와? 근데 이거 제가요 WBC 때 마스 작가 선수가 쿠바를 상대로 그 썼던 볼 배합을 제가 좀 참고로 해가지고 진짜로요? 쓴 거예요. 아 진짜로요? 스트라이크 포크, 그치, 원바운드 포크, 원바운드 포크를 일단 4개를 포크 깔게. 4개를 연달아 던진다고? 네. 이야. 포크 4개 깔게. 그럼 지금 카운트가 어떻게 돼요? 투투? 지금 거기까지 해서 투투가 목표인데 투투가. 투투가 목표인데 아마 3볼 1스트라이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2루가 ቢ었기 때문에 그럴 그리고 수도 있다. 타자가 김태균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 처음부터 사흘- 재운다고 하던가. 사흘 밤낮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얘기 다 해놓고. 스트라이크 포크, 원바운드 포크 다음에 스트라이크 포크를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포크를 5개를 던진다고요? 예. 만화 많이 봤네. 뭐 봤어요? 만화? 5개를 일단 포크를 던지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목표는 사실은 채워도 상관없다. 채워도 상관없는데 3볼 2스트라이크가 목표예요. 김태균이 형, 풀카운트까지 간다. 예, 풀카운트가 목표고요. 그리고 채우면 역전주자인데. 그런데 타자가 김태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터널링을 여기서 이제 이용을 해서 스트라이크 포크하고 터널이 되는 하이 패스트볼을 6구째 던지겠습니다. 6구째 사이드 던져서. 투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겠다. 예. 그래서 파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네. 그래서 파울까지 감안해서 제가 이제 7구째 삼진을 도전한다고 예리한데? 예. 제가 7구째 삼진에 야 그것까지 예상을 지금 한 거네 진짜. 예. 야.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고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메타버스야 무슨? 아니 근데요 마스 작가 선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파울이 될 수 있는 파울 확률이 목표가 있고 헛스윙 목표가 있고 그것도 세분화해서 목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자가 김태균이니까 이게 파울이 될지 헛스윙이 될지 그리고 헛스윙률이 파울이 될 수 워낙 있는 확률이 높아요.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3볼 2스트라이크에서 하이 패스트볼 갔다가 그리고 이제 또 포크볼 7구에 결과적으로 포크로 승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헛스윙 유도하겠다. 예. 그래서 7개 중에 6개를 포크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이야. 이 공 다음 공은 없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이 포크를 뭐 거의 한 80-90% 이상을 한번 문자 중계에 포크 파울 포크. 야, 진짜 역대급짜리 나오겠는데 진짜. 예상을 뒤엎는 볼 배합이죠. 네. 근데 예전에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뭐 팔에 워낙 강해서 미스터 하치카이로 불리다가 국내 복귀했을 때 제가 그 삼성 거기 그 어디죠? 용인 그 삼성 센터 가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포크를 저한테 5개 연속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얘기했던 맞아요.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 시리즈에서는 포크볼을 결정구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니까 150대 피차들이 거의 포크볼을 던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타자가 워낙 김태균 선수이다 보니까 제가 고민 끝에 내렸던 결론인데요. 고민할 만하네. 3일 고민할 만했네요. 진짜. 하늘에 맡기는 거지만 저는 예상의 볼 배합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승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이렇게 하고 나서 피칭 시퀀스 이 디자인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초구 스트라이크 포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선수들 보면 던지고 나서 모투스 코치도 그랬습니다. 포크 던지고 나서 이거 될 대로 되라라고 막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목적이 확실해야 얘기하셨거든요. 된다.
스트라이크 포크, 원바운드 포크 그리고 포크도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유희관 위원도 제가 대전구장에서 돼지고기 먹고 왔어요? 아니, 포크 얘기만 계속 해. 아니, 네, 유희관 위원이 대전구장에서요 포크 던지다가 홈런 맞은 적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억 못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포크볼이 저는 이 일본에서는 뭐 사나이의 볼이라고 불리지만 이게 진짜 로망 있는 볼 아닙니까? 야, 근데 이게 세 분 다 포크볼로 이렇게 비중을 크게 두고 굉장히 중요한 구종으로 얘기할 때는 저는 진짜 생각 못했어요, 진짜. 포크볼을 이렇게까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예리한 각을 포크볼이 분명히 갖고 있고 또 타자들의 어떤 스윙 비율이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결정으로 다 장점이 있다.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냥 뭐 비중이 있는 걸로 됐는데 김도환 기자 얘기하고 나서 오늘 거의 포크 참견이야 오늘. 오늘 주제는 포크볼이었던 거야, 나 사실은. 지금 포크볼 같아 지금. 야. 근데 오늘 세 분이 설정해주신 유형의 투수 또 어떤 구종을 심어주고 어떻게 승부하고 여러분 세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들의 얘기가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럼요. 내 그쵸. 생각에는 난 체인지업이 더 좋아. 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한 다 거죠, 그건. 생각이 다 다를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 어떤 정답은 없죠. 맞아요. 개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고 나는 150km 던지는 제구력이 약간 떨어지는 투수라면은 나는 뭐 이런 구종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유튜브에 의견도 좀 많이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들은 너클볼 자유로볼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 김도환 기자가 요즘 댓글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그 108번 내하고 108가지 구종은 사실 이건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게 조계현 단장님께서 또 실명 토크 나. 두산 베어스 그 투수 코치 시절에 유희관 선수 지도하던 시절에 네. 제가 가끔 이제 워낙 피처들 보는 걸 좋아하니까 선수들 불펜 투구할 때 미리 2시, 3시에 막 가서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조 코치가 자기가 발음 하나 잘하세요. 예, 조 코치님이 조기현 전 단장님이 이 야구공의 실밥이 왜 108가지인 줄 아느냐. 팔색조니가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108가지 구종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를 제가 도용한 겁니다. 오늘. 팔색조다운 얘기네요, 진짜. 팔색조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희관 의원이나 조계현 단장님이나 어떤 손끝의 감각 네.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런 타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그 뭐 유희관 의원이나 또 조견 전 단장이라든가 또 류현진 선수랑 손끝의 감각이 굉장히 그렇죠. 좋다고 얘기를 예. 하는데 사실 투수에게 공 하나 구종 하나 심어주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쉽지 않죠. 이 감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짧고 길고가 명백하니까요. 예. 유희관 의원은 좀 빠르게 구종 습득하는 편이었었나요? 어땠었나요? 저는 좀 빠르게 배우는 편이었어요. 빠르게 네. 이 뭐 구속은 안 타고 났듯이 이 손의 감각이 좀 좋아가지고 한번 배우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었던 그런 투수였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투수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구종을 좀 심어주고 너는 이게 장점이니까 이런 구종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승부를 한번 해봐라. 이거에 따라서 투수의 어떤 운명 또 능력 이것도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하면서 또 이제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 게요. 소사 선수가 옛날 할리 소사. 헨리 소사가 한국에 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투심 저한테는 이제 싱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듣는 건 좀 하니까 싱커라고 해서 자랑을 하길래 싱커가 155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싱커로 100마일 가까이 던진다. 그런데 소사 선수가 영 감독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영 감독님이 소사 선수한테 투심 말고 포심을 장착시켜 줬기 때문에 그 선수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에서 실패를 했을 때는 투심 비중이 포심 비중보다 훨씬 높았어요. 오히려 투심이 높았었군요. 네, 투심 비중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아에서 봤을 때 포심을 훨씬 많이 던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포심은 153, 155 이렇게 나오는데 투심은 147, 8 던지면서 그게 실투가 나서 홈런을 맞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퇴출이 됐을 때 제가 넥센 감독했을 때 소사 데리고 오자 중간에. 예.
그래서 데리고 와서 또 투구를 하는데 또 투심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두 게임에 홈런을 3개 허용하면서 승패를 기록하지 않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딱 2게임을 지켜보고 방으로 불렀죠. 자, 투심 던지면은 나 내년에 너 절대 계약 안 한다. 너를 기아에서 실패했지만 데리고 온 이유는 나는 피칭 디자인을 바꾸고 싶었다. 그러니까 포심을 던지고 투심을 빼면은 나는 무조건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내년에 내가 계약을 한다. 근데 150km 던지는 투심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투심을 버리고 포심으로서 그때부터 10승 무패를 해서 10승 무패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송유랑과 함께 우리가 포스트시즌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투수의 어떤 재능을 좀 끄집어내고 어떤 구종을 심어주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역량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우리가 150 던지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어린 투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해야 될 부분이 그 어린 선수들이 야구장을 왔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지만이 어떤 그 선수 본인들이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 또뭐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빨리 그래요. 맞아요. 성장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의 어떤 열정이 결국 선수의 열정을 만드는 거고 맞습니다. 예. 또 선수를 빠른 시간 안에 키워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선수들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뭐 이 열정이라는 건 일방적일 수만은 없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3단계로 걸쳐서 또 실전에 어떻게 활용을 할까까지 얘기를 해서 아주 나만의 투수를 만들어봤고 또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할 것인지까지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오늘 이 주제를 잡았던 큰 목적은 구종과 피칭 디자인 간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디자인할까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잡은 주제였는데 그냥 너무 얘기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설정을 해봤는데 확실히 야구는 이 투수 얘기, 구종 얘기하는 게 시간 제일 잘 가요. 할 얘기가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구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투수 놀이할 때, 야구 놀이할 때 보면은 나는 뭐 150km 던지는 강속구 투수야. 나는 뭐 슬라이더가 저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종이 주는 어떤 로망,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웃고 떠들고 오늘은 참견을 한 게 아니라 저희끼리 그냥 웃고 떠든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생각하는 구종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떤 투수에게 심어줄지 댓글도 남겨주시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예, 오늘 구종과 또 선발 투수에 관한 얘기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유희관 해설위원, 연경의 해설위원 그리고 KBS 김도환 기자 다음에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한 명의 투수가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댈 때까지 어떤 조력자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역시 본인이 얼마큼 노력하느냐,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체인지업 하면 류현진, 슬라이더 하면 김광현, 또 그리고 포심하면 유희관. 저마다의 무게를 가지고 싸우는 투수들이 리그에 더 많아지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청견은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